투표 첫날에 미국 쪽에서 그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미국은 다카이치를 원하지 않는다. 일단 이시바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 평등한 사회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 네, 오늘 모신 분은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는데 오늘 네. 아주 중요한 또 이슈가 있네요. 일본의 예.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었고 방금 전에 아주 따끈따끈하게 이시바 시게루 예. 이분이 이제 총재로 당선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일단 이 후보가 9명이나 나왔다. 맞습니다. 생각하기에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원래 이렇습니까? 이번이 좀 특별한 겁니까? 특별합니다. 보통 뭐 3명, 4명 그 정도였는데 그거는 그 파벌이라는 곳이 자민당 안에 네. 좀 큰 덩어리로 7개 정도 있었습니다. 네. 파벌이 뭐 50명 정도 그 국회의원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냥 한 사람 정도만 총재 선거에는 나왔던 거죠. 근데 안 나오는 파벌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3명, 4명으로 보통 다투었는데 그 7개 있었던 파벌이 하나만 남겨놓고 해체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그 비자금 문제가 너무 커서 이게 파벌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키시다 총리가 사실 해체시킨 것입니다. 아소파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당히 자유롭게 그 나가고 싶은 사람은 다 나갔다. 아, 진정한 의미의 선거였군요. 예, 그런 면에서는 좋았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 모든 파벌이 해체됐다. 아소만 남았다 그러면 네. 아소파만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 그래도 그 아무리 아소파 마지막은 그 아소 뭐 현재는 자민당 부총재인데요. 네. 아소 씨가 다카이치 사나이에 투표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다 그렇게 했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금 그러니까 다 해체해 나가는 그러한 그 수순에 있다. 아소파 자체에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근데 이번에 그 고이즈미 신지로라는 분이 되게 젊고 또 약간 영어 잘하는 그런 이미지로 일본 안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번에는 뭐 3등으로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네네. 근데 일단은 이 젊은 일본 정치의 어떤 부상? 이렇게도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이것도 사실 그 자민당 안에 문제하고 좀 관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거죠. 낡은 자민당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같은 젊은 정치인이 일본에 가장 위에 가는 것이 좋다. 그러한 그 판단이 꽤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그 고이즈미 신지로가 나와서 토론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9명하고 그러면 실력이 없다. 실력이 그렇게. 없다. 이건 너무 예. 좀 안 좋은데. 네, 그 진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특히 국제사회에 나와서 국제회의에서 네. 어떤 말을 할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기 시작해가지고 처음은 압도적으로 1위였어요. 여론조사에서는. 그게 외모가 또 되니까. 예, 쭉 그 내려가가지고요. 마지막에 3위. 그러니까 결선 투표에 남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결선 투표는 2사람만 올라가니까. 네. 그럼 근데 이번에 당선된 이시바 시게루 네. 이분도 이렇게 나온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니까 약간 좀 외골수고 고집이 세고 그래서 네. 따르는 사람도 별로 없고 세력이 맞습니다. 없고 예. 그러니까 인기가 없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당선이 그러니까 될 수 있었을까? 마지막에 저도 다카이치 사나이가 사실 다카이치 사나이하고 그 이시바 시게루 2사람이 올라갔거든요. 네. 다카이치 사나이는 극우. 예. 그러나 마지막에 아소오빠 그 아소 씨가 다카이치를 투표해라 다카이치에게 그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다카이치가 유리할 수도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투표 첫날에 미국 쪽에서 그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미국은
다카이치를 원하지 않는다. 아, 그래요? 였습니다. 어. 그게 산케이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유는 너무 극우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하고 중국에 안 좋다. 특히 한국에게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미일 관계가 잘 되어가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특히 한일 관계가 더 나빠질 우려가 있다. 네. 그러니까 다카이치에게는 미국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한다. 어. 이런 식으로 더 여러 물론 미국 정부가 직접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게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일본의 특히 자민당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그 이시바가 총리가 된 것은 미국의 힘이 좀 지원이 도움이 조금 됐다 있었던 이렇게 것 봐야 같습니다.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특히 한국에서 볼 때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시바가 가장 한일 관계에서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하긴 지금 뭐 미중 관계에서 지금 상당히 험악해져 가고 있는 분위기. 네, 여기에서 네. 이제 한미일 공조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긴 한데 네. 여기서 또 뭐 삐그덕거리면은 또 미국도 머리는 아프긴 하겠네요. 예, 뭐 그래도 뭐 이시바도 이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더니 헌법을 개정하고 사실상 일본군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든가 그런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한국에 아주 좋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했던 발언들은 상당히 한국에서 좀 반길 만한 것들이 있었다. 역사인식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일단 약자의 편에 서는 그 성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상당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라든가 간제징용 문제라든가 아무래도 피해자의 네. 위기원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입장. 그거는 한국이나 중국, 북한에게도 오히려 환영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하고는 굉장히 대립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베파를 중심으로 자민당 안에 특히 강경 우파 쪽에서 이시바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쭉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총재 선거에 5번 나와가지고 5번째 오수로. 성공한 거죠. 야, 오수의 성공. 근데 사실 나오는 지금 뉴스들을 보면은 뭐 나중에 또 더 철저한 분석이 나온다면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고이즈미하고 뭐 이쪽의 표들이 좀 이쪽으로 몰렸다. 예. 이 얘기는 몰린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사실 고이즈미의 정책 자체는 사실 실력은 없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기시다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다. 그리고 미국 쪽의 경제 정책에 호응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볼 때는 사실상 3명 중에서는 고이즈미가 가장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 사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시바는 또 미일 동맹에 대해서 지휘 협정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소파 같은 거. 그것은 일본이 불리하기 때문에 미국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겠다라든가 미국이 들어보면 조금 불편한 이야기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국의 진짜 손내는 고이즈미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요? 그러나 일본 안에서 고이즈미는 국제사회에 내놓을 수가 없다. 아. 그게 있었던 아버지 거죠. 고이즈미 총리는 아직까지도 인기가 그렇게 그러니까요. 좋다면서요? 아, 예. 아버지 고이즈미는 지금은 원정 반대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원전 반대. 예. 원정은 완전히 없애야 한다. 아, 그래요? 예. 보수 정치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선봉에 서 있기 때문에 고이즈미도 그러한 스탠스가 사실 있는 거죠. 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좀 인기도 있고 근데 문제점은 미국이 말하는 것은 사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거의 다 수용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해고 규제를 부르겠다. 그게 고이즈미 신지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해고 규제라는 것은 일본은 사실상
해고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아, 맞아요. 평생 직장이라는 말. 그러니까 어떤 뭔가 이유가 없으면 해고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회사의 이유가 아니라 고용원의 문제가 있다라든가 그런 게 없는 한 일부러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부르겠다라는 이것은 좀 미국식으로 뭐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리 해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것은 막 미국식 사회로 일본을 바꾸겠다라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반대. 일본 안에서 그래요. 반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지금 노동자들이 네. 사실 뭐 실업자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것으로 또 나머지 뭐 9명 나왔는데 8명이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그러면 고이즈미가 또 그 이야기를 후퇴시켜요. 그러니까 결국은 논리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또 몰리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이 최종 결선에 올라간 그 상대방, 네. 이게 이제 극우주의자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최종 수상의 그 마지막 한 걸음까지 갔다는 것은 일본 내에서 이 극우 열풍 이게 아직 심하다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처음은 그래도 일단 9명 나왔다. 그러니까 9명의 사실 의원표, 국회의원표는 많이 나눠졌습니다. 네. 근데 당원표를 많이 얻은 거죠. 아. 다카이치라는 사람이. 네. 그런 면에서는 당원표는 뭐 일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자민당원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일반 사람들에 대한 인기가 좀 있다라는 면에서는 극우적인 정책이 어느 정도 일반 사람들에게는 먹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극우라는 것의 그 범위가 워낙 넓을 테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하고 연결이 돼서 가장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극우의 어떤 사상, 정책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 다카이치의 경우는 특징적인 것은 예를 들면 1993년에 코노 담화라고 있습니다. 네. 코노 담화라는 것은 위안부 문제가 간제성이 있었다라고 일본 스스로가 인정했습니다. 네네. 그것을 무효화시키겠다. 아.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주장하고 있는 역사적인 것은 한국이 100% 잘못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하고 비교해서 생각할 때 굉장히 극우라고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기타 여러 면에서 그래서 다카이치는 뭐 극우에는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일본 여성들에게는 인기가 지지율이 대단히 낮았습니다. 네.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아, 그래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 남자에게 오히려 지지율이 인기가 있었다. 예, 인기가 있었고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그래도 자민당 신임 총재가 또 탄생을 한 거니까 이 총재의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또 굉장히 높아질 걸로 네, 예상이 네.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대중국 관세 기준 강화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일본 안에서도.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가 좀 그런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 총재도 그런 것들을 총리도 좀 연결지어 갈까요? 그런 것들. 대중국 지금 네. 말씀하신 것은 대중국 관세를 네. 낮추겠다라는 말씀이죠. 네. 이거는 기시다 정책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 호감 있게 중국하고 한국에 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러한 관세 정책이라든가 이것을 조금 낮춰서 오히려 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살리겠다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이 좀 다른 나라하고 대결을 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같은 그러한 정책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런데 재밌다고 할까요? 이제 좀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스러운 게 딱
이 이시다 시게루 당선이 딱 확정되는 순간 니케이 선물 지수가 4%가 폭락이 돼버렸어요. 네네. 이 어떻게 봐야 예. 되는 겁니까? 이 금융시장에서는. 사실 그 이번에 전체 선거의 그 토론 과정에서 금융 긴축이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은 코노타로 그리고 이시바 시게루 이천도였어요. 나머지 다카이치 사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엔조 기조로 해가지고 금리는 즉 인상하는 게 안 좋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카이치가 천리가 될 존재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았거든요. 좀 다 보기에. 네. 그러니까 조금은 그 조금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기대감으로. 금리 인상하지 않을 거에 대한. 네네네. 그리고 좀 그 엔조 기조로 되고 있었는데 이시바가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또 엔고가 되어서 또 주가도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이 하루 안에 네. 이렇게 왔다 갔다 나타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시바가 평소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소신을 많이 그 밝혔나 보죠. 일단 이시바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 평등한 사회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 그 금융시장 하고 프렌들리하지 않죠.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주식하고도 주식시장하고도 프렌들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약간 미국의 해리스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뭐 자민당 안에서도 조금 그 진보계로 네. 그렇게 분류가 되었어요, 사실. 그래요. 자민당 안에 있으면서도 그런 면에서는 평등이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그 지금 뭐라 할까 그 이극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요. 중간층이 사라져 버렸고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고민하는 사람이라서 너무 또 그 돈을 버는 사람만 버는 구조가 사실 그 금융시장이라든가 네. 주식시장은 돈이 있는 사람이면 그 돈으로 났고 결국은 이게 극단하게 격차가 벌어진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온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금융 긴축이라든가 네. 이러한 그 금리는 좀 올려야 된다라든가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라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한다면 어느 정도 이것도 일리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에 그 국회의원들도 그 사람을 가장 그 결선 투표에서는 찍었다라고 근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들이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 여러 맞습니다. 가지 정책들이. 네. 그러면 또 나중에 자민당 의원들도 또 선거하고 하면 또 머리 아프고 할 텐데. 예. 네, 이것은 뭐 경제적인 이야기라기보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전체적인 부분인데요. 네. 다카이치를 지원했던 사람들은 그 비리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예. 비리, 그러니까 비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자민당에 60명 정도 있습니다. 비자금 의원. 근데 선거 전에 이시바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런 사람 지금 자민당 국회의원인데 혹시 총리가 되면 권총으로 하겠냐고. 그런데 그런 사람 다 잘라버리겠다고 그래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시바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사실 전체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이시바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실수를 범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다카이치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처음은 인기가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리 의원들이 다 몰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바깥에서 보면 이게 자민당 전체 선거는 괜찮지만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그렇죠. 있죠. 그때는 다카이치 아래에 있는 자민당 국회의원들은 다
비리 국회의원들이 많다라고 해서 떨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양식이 있는 그 자민당 국회의원들이 역시 다가이지는 안 되겠다라고 네. 마지막에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영향도 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이 그 작용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시바 의원이 이제 총재죠. 이제까지 그렇게 선명성 있게 했던 소신들 이것을 총재가 돼서도 그러니까 일본 경제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과연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런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봐야 될 게 참 많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아직은 그 한 사람만 존재가 된 것뿐이지. 그다음 10월 1일에 일본 국회에서 촌리 지면 선거가 있습니다. 아, 사실 그 자민당 존재가 가장 과반수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 촌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관료를 이제 임명. 임명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번에 뭐 9명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많이 뽑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다카이치는 아마 너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뽑히지 않다 하더라도 뭐 확실하게 고이즈미는 들어갈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각 부처에서 발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이시바의 생각이라든가 반영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거 그 전체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시바도 그 금융 긴축이라든가 금방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일단 일본 경제에 대해서는 조금 희망을 갖자라는 분위기도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정말로 그걸 할지 안 할지는 10월 1일 날 네. 그 강요들 관료들을 임명하면서 그때 누구를 하느냐에 따른 예. 그 색깔에 따라서 이제 그렇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네요. 예, 사실 일본은 그 한국하고 다른 부분은 그 장관이라고 하면 다 국회의원이에요. 아, 그렇죠. 예,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색깔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일단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럼 일단 또 아까 관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본이 중국에 대한 관세 기준을 강화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네네. 뭐 특히 철강에 대해서도 뭐 강화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마도 미국에 맞춰서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뭐 바이든도 그렇지만 지금 다음 혹시 트럼프가 되면 더 강하게 뭐 60%까지 그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대한 관세. 그러나 지금 바이든도 그 관세를 계속 올리는 그러한 추세였기 때문에 일본도 역시 거기에 맞춰서 가는 그러한 기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상세하게는 제가 거기에 많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크게 보면 그럼 미국에 맞춰서 일본이 경제적으로도 움직인다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현재 일본 안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본의 경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그 시각이 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많이 네. 어렵다라는 쪽도 있고 그래도 또 청년들의 원하면 일자리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라는 네네네. 이야기도 있고 헷갈려요. 그러니까 일자리는 많습니다. 이게 유효 구인폐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자리 나누기 구인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로 하면 일자리가 많은 것입니다. 일본은 그게 현재는 1.5 정도이고요. 한국은 0.6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일자리가 없고 일본은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3D 일종의 일자리가 많고 기피하는. 예.
예를 들면 그 사무직 같은 편한 곳은 그러한 구인율이 역시 0.7이라든가 낮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저임금이라는 거죠. 굉장히 저임금이다. 뭐 착각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40년 전에 대학교 졸업했을 때 네. 22만 엔 정도였어요. 네. 한 달에 초봉. 네. 예, 그 뭐 보통 회사에서 네. 조금 괜찮은 회사에서도 그 정도였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똑같다. 그러니까 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의 N의 가치에서 현재 N의 가치를 비교할 때는 그 거의 60% 정도라고 해요. 현재 N의 가치가. 네. 그렇다면 월급은 그만큼 올려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2배 정도 올려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당시 20만 엔 정도였으면 지금은 40만 엔 정도 초봉해서 받아야 돼요. 그러나 똑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청년들도 일단 구직은 해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돈은 조금밖에 주지는 않고요. 사실상 자신이 뭔가 하고 싶어도 그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결혼도 그 마음대로 못한다. 이러한 사회가 돼버렸고요. 일본이 먼저 그렇게 됐죠. 아, 그렇죠. 네네네. 아, 그러니까 결혼 못한다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 한국에서도 뭐 부동산 값이 비싸서 그러니까 경제적 이유로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일본이 그러한 이유로 그렇게 시작이 예, 됐던 거였군요. 먼저 일본이 그렇게 돼가지고 저도 뭐 한국에 온 이후에도 많은 일본인들을 일단 만났잖아요. 네. 그런데 40이 되어도 결혼 안 한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왜 결혼 안 합니까? 물어보면 결혼하고 싶죠. 그렇게 말하면서 아니 월급이 좀 적었어요.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네. 교수님 좀 그 말씀하실 때 좀 톤을 좀 약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저도 못해가지고 갑자기 찔리잖아요. 몰랐어요. 그렇게 안 봐요. 갑자기 마음이 좀 상하네요. 그래. 아이, 그 대표님은 뭐 부자인데 뭐. 아니 부자는요. 네. 아, 자, 근데 계속하죠. 좀 이런 상황이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너무 장기간 동안의 엔저 상황이 지속이 돼 와서 이제 그렇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네. 그렇죠. 음, 그거는 엔저가 그렇지만 먼저 월급이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초임금이라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이고요. 네. 네, 그것은 노조가 합의를 해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전예해고하지 않는 대신 초임금도 오케이다. 아, 그랬군요. 예, 이게 한국의 IMF에 들어간 게 1997년이었는데 네. 그때 일본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 금융기관이 그때 4개가 망했고요. 네. IMF로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뭐라고 할까, 일본의 경제 사정이 조금 좋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한국은 계속 전예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IMF를 탈았어 했는데 일본은 IMF가 들어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내부에서 고통을 분담하자라고 해서 했는데 그거는 고통을 피한 것입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도요. 오늘도 제가 일본의 유튜브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말합니다. 아직 전신 고용 문화가 거의 무너지지 않았다. 일본은. 네. 또 연공 소요름 문화가 아직 그대로다. 네. 지금도 말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니까 아주 앞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그렇구나라는 거 오늘도 실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에 월급을 일을 거의 못하는데 굉장히 높은 임금을 계속 받고 있는 높은 나이 드신 분들이 네. 꽤 많이 있는 거예요, 일본이. 아,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20살 정도의 청년들에게는 조금밖에 초봉을 주지 못하는 거죠. 거기는 많고 연봉 오래됐으니까 연봉 그러니까. 서열이. 예. 그런데 일을 안 해.
아,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코이즈미가 네. 아까 이야기한 그 해고 규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해고할 수 있게 하자라잖아요. 거기에 찬성한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보면 필요 없는 윗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이거 해고 시키는 게 좋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야.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도 갈등이 좀 생기겠는데, 나이 든 사람, 야, 내가 그래도 내 청춘을 바쳐서 내 이렇게만큼 키운 건데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그게 진짜 지금 문제예요. 그렇죠. 왜냐면 IT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맞아요. IT 어. 후진국이라는 말을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예,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장인 존신으로 우리 성공했다. 그러니까 IT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IT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회사들은 흑자이고 기술을 갖고 있어요, 진짜. 네. 그런데 계속 도산해요. 어. 왜? 후계자가 없으니까. 도산한다라기보다 폐업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걸 받을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 이 해야 전수가 돼야 되는데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일이 힘들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비전이 없어서 너무 나이 든 네네네. 사람들이 윗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뭐 장인 존신이면 이게 제자가 돼가지고 계속 배워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없어요. 아, 예, 이거 세계적으로 이게 IT 시대, AI 시대인데 그거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AI를 하고 있는 기업이나 IT 기업, IT 하고 있는 기업에 들어가면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차인 기술로 여러 가지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의 중소기업, 그런 공장이라든가 들어가면 굉장히 뭐라 할까?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느끼는 정도예요. 아. 그런 거 싫어해요. 젊은 사람들.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렇군요. 그렇죠. 우리도 뭐 3D 해가지고 네. 싫어 뭐 피하고 네. 뭐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근데 우리가 일본 하면 일단 기술력이 정말 강한 나라. 네. 그리고 정말 꼼꼼하고 그 뭐라 그럴까요? 정말 하여튼 강한 그 기술력의 나라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이 그럼 이제는 좀 깨지고 있는 이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술력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지금은 AI라든가 IT가 대신할 수가 있고 또 그 소인원수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다라는 것은요, 인원수를 많이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AI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많이 쓰면서 생산성은 낮아요. 네. 예. 국제 경쟁력은 항상 이게 OECD 국가에서 몇 위라는 것을 많이 발표하지 않습니까? 여러 동계지에서 2022년은 한국 세계에서 20위, 일본은 38위입니다. 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20세기까지의 일본에 대한 환상을 한국은 아직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모습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도쿄라든가 가면 굉장히 깨끗해요. 지금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일본 사람들이 든든한 그 빌딩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만 해도 아주 깨끗하게 괜찮게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뭐 몇십 년 전에 만든 곳이고요. 그 이후 발전이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세계는 더 빨리빨리 그렇죠.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AI에서 실패한 나라가 아시아에서 두 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그 스위스의 IMD라는 어. 그런 그 랭킹, 네. 그러니까 디지털화의 랭킹을 계속 매기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는 일본하고 말레이시아가 아시아에서 두 개 실패한 나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하여튼 IT와 관련해서 정말 그 한국인들이 가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 무슨 서류 하나 띄는데 고향까지 갔다 와야 되고, 예, 뭐 맞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뭐 네, 네. 호적등본 같은 거. 네.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에이 설마 했는데 상당히, 근데 우리 같으면 되게 불편하고 그러한 것들이 짜증이 나서 막 개선을 요구하고 당국자들, 정책 아니면 기업
요청을 할 텐데 일본인들은 그게 항의라든가 이런 거 잘 안 하나요? 뭔가 좀 편리하게 자꾸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항의하지 않는 문화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월급이 적으면 올려달라라는 것은 세계에서 70% 정도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나 일본은 70%는 말하지 않는다. 예, 아. 거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 사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외국의 사람들은 70% 정도는 강력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데, 네, 네. 일본인은 오히려 반대로 70% 정도가 아무 말을 안 한다. 예, 오히려 그 지어진 것을 뭐라 할까 다 감내하면서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의 도리다. 막 그런 그 이상하다라기보다 그 절약이죠. 네. 이게 그 일본이 전쟁을 하면서 그런 나라가 된 거죠. 사실. 하긴, 그, 말 잘못했다가 예전에 그 군주 시대 때, 네. 잘못하면 그냥 칼로 치면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력으로 700년간 사무라이 시대 네. 그 농민들을 다스린 거잖아요. 억압을 한 거지. 예, 오갑이죠. 그렇죠. 그때는 그 50%나 세금으로 쌀을 거뒀거든요. 네. 조선 시대에도 50%를 거두지 않았대요. 아, 엄청나군요. 예, 엄청나죠. 그만큼 오갑했어요. 아까 그 결혼 문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저렇게 외국을 나가니까 이 서양 사람들, 유럽 사람들, 뭐 미주, 하여튼 뭐 서양 사람들이 이 아시아, 그러니까 한국인, 그 다음에 일본인 여성들에 대한 환상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 네. 우리가 보통 보면은 막 되게 다소곳하고 순종적이고 항상 영화 보면 무릎 꿇고 막 이야기 듣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그거는 대접을 받습니까? 너무 옛날의 이야기지만 네. 지금도 일본 여성들은 되도록이면 뭔가 네. 찬소리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그래요? 문화는 있습니다. 예. 이게 약간 좀 문화적인 특성인가 봐요. 네네네. 그거는 일단 그것도 역시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사무라이 문화였기 때문에 사무라이들이 밖에서 그냥 싸우고 그냥 돌아오잖아요. 네. 그런데 안에 들어왔는데 왜 이제 왔어? 라든가 그 잔소리 많이 들으면 이거 화가 나잖아요. 그 너무 피곤한데 밖에서 싸워서 돌아왔는데 또 안에서도 싸워야 된다. 그러면 이제 사무라이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 뭐 어쩔 수 없이 네. 그 산양하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산양한 말을 써요. 일본 여성 말은 산양하고 네. 남성 말이 좀 다르거든요. 좀 거친 말이에요. 그 남성어, 여성어라고 나누어져 있는데 한국은 그렇게 나누어져 있지는 않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어머, 그 정도가 여성 말인 것처럼 저는 알고 경험이 좀 적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그 70%가 표현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여성들 또 네, 말씀하셨는데 전에 한 십수년 전에 봤던 신문 기사 이렇게 보니까 황혼 이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일본 여성들이 그냥 정말 평소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평소 네. 정말 잘하다가 어느 날 직장 퇴직하고 퇴직금 딱 나오면 이혼장을 딱 내놓는다. 이런 그러한 시기가 진짜 있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황혼 이혼이라고 해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새는 조금 말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리타 이혼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나리타 이혼. 나리타 공항에서 해외로 신혼여행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신혼여행 갔더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돌아와서 나리타에서 그냥 이혼해버리는. 바로,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네, 즉각적으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도 지금도 역시 뭐라 할까, 서로 말을 안 한다. 그러니까 일본 부부들이 말을 하지 않게 됐다. 사이좋게 보인다.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이 경우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살고 있다. 물론 한국도 요새 많아졌다고 해요. 네. 그런 게 쇼윈도 부부라는 거. 네. 일본은 그것도 일본에서 나온 말인 것 쇼윈도 같아요. 부부가요? 예. 그거는 아주 옛날부터 일본은 그런 게 있었고요. 한국에 전염이 됐어요. 그렇군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갑자기 이시바 시게로 총재 얘기하다가 일본 여성에 대해서 갑자기 제가 제일입니다. 근데 그 어쨌든 이시바 시게로 마무리는 우리가 이제 훈훈하게 해야 되니까 네. 이시바 시게로 물론 이제 당연히 총리가 되겠죠. 네네. 지금의 이제까지 네, 일본의 맞습니다. 어떤 문화로 네. 봐서는 네. 총리가 되고 나서 이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여러 가지로 아직도 갈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한일 관계 역사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런 것을 평소 소신대로 또 하면서 좋아질 것이냐, 아니면 좀 총리가 된 후에 입장이 달라질 것이냐. 일단 그 자민당 틀 안에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야스쿠니 신사는 절대 참배하지 않겠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다카이치는 절대 참배하겠다 였고 지금까지 해왔고 네. 코이즈미도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만 봐도 조금 달라요. 아. 그러나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헌법을 개정하겠다. 아까도 조금 이야기했지만 일본 군대를 일본군을 만들겠다. 명기하겠다. 자위대라는 것을 명기하겠다. 그리고 아시아판 나토는 만들어야 하겠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네네네. 그러면은 그 현재까지의 그 바이든 정권하고 조금 그 맥이 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또 한국이나 뭐 중국도 그렇겠지만 또 주변 국가들에게는 또 과거 생각을 떠올리게 하면서 또 반발하게 만드는 요소가 또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민당에서 나왔기 때문에 파는 좋아도 파는 좀 어렵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개혁적인 그 민주당인가요? 네, 정권을 민주당. 한번 잡았던. 네. 이제 다시는 정권 교체될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저렇게 일당 독재가 앞으로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일단 그 이번에 다카이치가 되고 네. 그 비리위원들이 많이 콘촌이 되었을 경우는 다음에 정권 교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네. 일본 국민들이 비리위원은 절대 용납을 안 하니까. 네. 네, 그러나 지금 조금 그게 지나가지고 비리위원을 권총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예, 또 자민당 정권이 어느 정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야당이 너무 약해가지고요. 그리고 야당이 되어서 그때 민주당 정권 실패한 이유가 미국을 너무 건드렸어요. 아. 예, 그때 미국이 말하는 곳마다 조금씩 반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싫어하는 거죠. 자민당 정권의 총리가 나오는 거. 네. 그러니까 이번엔 다카이치는 안 되지만 자민당에서 나오는 총리면 일단 환영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뭐 미국의 변수라는 것이 커요. 어떤 면에서는. 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또 일본의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가 나오고 또 그로 인해서 뭐 정치적인 여러 역학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금융시장도 지금 막 파장이 너무 커가지고 네. 네, 우리 호사카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는데 일단 여러 가지로 지금은 좀 판단하기는 어렵고 며칠 좀 지켜보면서 네. 본인의 입장 그다음에 그 어떤 보좌진들 임명하는 것들을 한번 차분하게 지켜봐야겠네요. 예.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이세트 함께 해주신 호사카 교수님 오늘 밤늦은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 바뀌는 주도주를 우리 포트폴리오에 갖고 올 수 있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주도주 같은 경우가 뭐 천차만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이게 뭐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올 수 있냐, 길게 뭐 말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주도주를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오지 못한다고 하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VOD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큽니다. 그 안에서 오늘의 전략이 내일의 전략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 2회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변화되는 시장에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태까지 제가 보여줬던 결과물이 담겨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